6월 15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박남춘, 이재명 당선인이 다음 주 인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인천시정과 경기도정에 대한 인수 작업에 나섭니다. 두 당선인이 인수위 운영을 통해 어떤 밑그림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경기, 서울 광역단체장을 석권함에 따라 이들 세 개의 시도의 상생발전 구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춘, 이재명, 박원순 세 당선인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달 초 수도권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물갈이되면서 차기 시도지사의 역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시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객기의 출발과 도착이 지연되기 일쑤여서 세계 최고 공항이란 명성이 무색합니다. 협력업체로부터 수년간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중간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판결했는데 검찰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TK라인 인사들이 잇따라 용퇴하고 있습니다. 김강욱 대전고검장에 이어 공상훈 인천지검장과 안상돈 서울 북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금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판 1면과 경기판 2면 보시겠습니다. 박남춘 그리고 이재명 당선인이 다음 주 중에 인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인천시정과 경기도정을 책임지기 위한 인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예고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인천판 1면 먼저 보실까요?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경우 7월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에서 주요 공약을 실천할 TF팀 또는 특별 프로젝트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박 당선인은 오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인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향후 4년 동안 인천시정은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담고 있습니다. 경기판 2면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역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가동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오는 18일까지 수원 영통구에 있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사무실에 인수위 사무실을 꾸릴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판 2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경기, 서울 이 광역단체장을 석권함에 따라서 3개 시도 수도권 상생 발전에도 속도가 붙고 효율성이 붙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군요.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지난 12일 이번에 이제 선출된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이 세 사람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세 사람이 원팀 캠페인을 펼치면서 지난 12일 수도권 상생 발전 협약을 맺었는데요. 세 사람이 모두 나란히 당선이 되면 3개 시도가 힘을 모아서 서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정책 공조를 긴밀히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협약 내용에는 이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주거복지와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함께 하겠다. 또 지난 2015년 당시 수도권 메리츠 사용을 연장했던 이 사자 협의체 이 합의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면과 인천판 3면 보시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뚜렷한 여대 야소 국면으로 바뀐 인천광역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이 광역의회를 다루고 있는데요. 경기판 1면 보면은요,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는 130여 명의 의석 가운데 단 1석만 자유한국당이 차지했고 나머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인천판 3면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의회 역시 지역구의 경우 단 한 명만 자유한국당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 또 경기도 이 도지사와 시장 당선인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굉장히 속도를 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반면 이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이런 기능은 대폭 위축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면 경제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시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정시성이란 무엇일까요? 제 시간에 비행기가 뜨고 도착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미국의 항공통계 전문 사이트 플라이트 스태츠가 분석한 정시 출발률 순위를 보면 세계 50개 허브공항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은 34위로 매우 낮은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결항이나 지연 승객들의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에어헬프가 발표한 2018년 평가 보고서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141개 공항 가운데 81위의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서 체면을 구긴 바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1월 제2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인천공항은 정시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2터미널 개장 이후에 항공기 100대 중 8대 정도가 1시간 이상 지연 운항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칫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에 상처가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18면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의 중간 간부.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A씨, 휴대전화 규격 시험 업체로부터 7년 동안 무려 2억 원 넘는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 그러니까 배임 수재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람이 대가성으로 이 금품을 받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사유로 무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청탁 대상이나 제공되는 금품이 청탁 대가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나 다른 동기로 금품을 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2억 원이 넘는 돈을 7년 동안이나 꾸준히 주고받았다라는 점에서는 어딘지 석연치 않은 점이 느껴집니다. 끝으로 인천판 19면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TK 이른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출신이겠죠. 검찰 내 대구 경북 출신 라인 인사들이 잇따라서 용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음 주 검찰 고위 인사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TK 출신인 공상훈 인천지검 검사장이 어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같은 날 안상돈 서울 북부지검장 역시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사의를 표명했고요. 앞서 지난 12일에는 같은 TK 출신인 김강욱 대전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 인천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기나긴 선거운동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야말로 싹쓸이라는 말이 어울릴 법한데요. 이번 선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세택 PD 나와 있습니다. 오 PD, 이번 지방선거의 일방적인 결과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네, 촛불 탄핵과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민주당의 유리한 선거 판세가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북한과 인접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일부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남북의 평화 분위기 형성에 따라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해져 여당 지지율이 과거 선거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한국당 유정복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친문 핵심 재선 의원인 박남춘 후보 대 현직 시장 유정복 후보의 대결 구도로 관심을 모은 인천시장 선거는 막판에 터진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 발언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경기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쳐 여당에 더 표를 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수 욕설 녹음 파일, 김부선 스캔들, 제주도 땅 투기 의혹 등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기록된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거티브 협공뿐 아니라 당내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려움 끝에 결국 이재명 당선인이 승리했지만 향후 대권까지는 험난한 길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선거 결과는 이 역대 지방선거를 쭉 살펴보더라도 집권 여당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2006년이었죠. 이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대승을 거뒀었어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뛰어넘는 그런 압승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의 재현, 아니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선거는 2008년 촛불 집회, 2009년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까지 겹쳐서 혼돈 속에서 진행됐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필승 카드로 야권 연대를 이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일 후보를 내기에 이르렀는데요. 야권 연대의 힘은 싹쓸이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기초단체장 10석 중 민주당 6석, 민주노동당 2석으로 야권 연대가 총 8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는 보수당의 반격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6석을 차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부평구, 계양구, 남구까지 3석만 간신히 수성했습니다. 민주당 3석, 한국당 6석, 무소속 1석의 구도를 이뤘습니다. 이번 선거로 9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보했고 한국당은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옹진군까지 기초단체장 6석을 이뤘습니다. 현지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하게 밀어붙였던 한국당 기초단체장들은 결국 대세를 뒤집지 못했던 것이죠. 특히 한국당은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지역도 수성에 실패하면서 내륙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현역 그 기초단체장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이 6명으로 가장 많지만 현역 프리미엄도 통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대로 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섬 지역인 옹진군 선거에서도 군수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옹진군은 지난 2010년 조윤길 옹진군수가 무투표로 당선될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내리 3선을 지낸 조 군수가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공백을 치고 들어온 이가 바로 장정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었는데요. 이로써 민주당은 민선 3기 조건호 전 군수 이후 12년 만에 옹진군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옹진군에서의 승리는 민주당에게 있어서 각별합니다. 접경지대는 보수세가 강하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뜨린 계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뿐 아니라 남북 평화 국면에서 서해 5도를 기반으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시민들이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증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법도 한데요. 인천 지역 이 지방자치에 새롭게 바뀐 판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민들이 선택한 기초단체장 당선인 10명 가운데 7명은 사실상 초선으로 분류됩니다. 중구의 홍인성 당선인, 동구의 허인환 당선인, 남구의 김정식 당선인, 남동구의 이강호 당선인, 부평구의 차준택 당선인, 서구의 이재현 당선인, 옹진군의 장정민 당선인이 초선에 해당됩니다. 네. 이들 가운데 허인환, 이강호, 차준택 당선인은 2010년에서 2014년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다가 4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기초단체장에 당선됐습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 당선인과 유천호 강화군수 당선인은 2010년에서 2014년 단체장으로 일했던 인물인데요.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석패했다가 이번 선거에서 리턴맨치를 벌여 자신의 자리를 탈환하였습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 당선인은 이번 선거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그 정책 공약보다는 검증보다는 이 문재인 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어떤 지적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이슈가 좀 많았죠. 인천에서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이 있었고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여배우 스캔들
비롯한 이런 이슈거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선거에 실제 영향을 얼마나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여배우 스캔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는 반면 이부망천 발언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부망천 발언은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YTN 인터뷰에서 서울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부천 갔다가 더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한 부분을 줄인 신조어인데요. 이 이부망천 발언에 제 주변의 지인들도 엄청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한국당을 이끌었던 홍준표 대표의 전략적 판단 실책이 선거 참패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 평화 무드가 무르익는 가운데 여전히 북한의 적대적 발언만 고수했던 홍준표 대표의 인식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얘기죠. 역대급 승리를 거둔 민주당, 반대로 참패를 면치 못한 한국당. 이번 지방선거에 극명하게 엇갈리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오만과 만용이 계속될 경우에 국민들은 언제든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또 뒤바꿀 수 있다. 이런 점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슈 톱파보기 오세택 PD와 함께했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비나 소나기 소식 없이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8도, 수원, 용인, 의정부 27도, 평택 28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위험 단계를 보이며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울 중부 앞바다 초속 3에서 8m, 물결은 최대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6에서 11m로 불며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공자.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6월 15일 금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